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미사이다의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민주평통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2030 청년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청년 문제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주로 핵심 사항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보수화되었다. 청년이 우경화되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제가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느끼는 증후군 때문인데요. 이 증후군이 무엇인지 본론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의 보수화, 우경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경청한 청년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이들이 자산의 증식이나 시장의 논리에 관심이 매우 많고 직접 투자에 대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수화나 극우화처럼 어떠한 정치적 이념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 세상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공포감이 굉장히 컸죠. 이거를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모 증후군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바로 청년 2030 세대의 부모 세대가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몰락을 경험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망의 부재와 사회적 몰락을 경험한 세대가 지금의 2030 세대라는 것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IMF와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서 결국에는 사회, 그리고 국가, 기업이 어느 무엇도 개인을 보호하지 못했고 개인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몰락해야 했습니다. 청년들이 보았던 건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개인이 몰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철저히 각자 도생으로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을 끌어모은다거나 빚내서 투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생존을 도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참으로 청년들에게 특히나 잔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드머니, 그런 종잣돈조차도 어떠한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청년들은 오히려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그런 종잣돈이 없어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이들의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자기 집 마련을 꿈도 꿀 수 없는 현실들, 결국은 같은 세대 안에서의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SNS 보시면요.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부터 미국의 빌 게이츠, 전 세계의 그런 부와 가난이 SNS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에서의 그러한 부의 증식은 같은 청년들이 더욱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기제가 될 것이고 이게 바로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박탈감을 더 커지게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 불편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청년들이 굉장히 무지성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무리해서 빚내서 투자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맹목적이지?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없나? 차근차근 돈 모으면 되잖아. 어렸을 때는 당연히 사서 가난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봉투, 이 근로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자기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 공포감, 그래서 다른 청년들은 종잣돈이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지만 자신은 그것조차 꿈을 꾸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서 현실적으로 청년들은 무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박탈감에서 벗어나고 본인도 동등한 위치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들이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청년들의 무지성과 이기심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위로 올라가고자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도 미래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 자체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끊어진 희망의 사다리
에서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청년의 모습인 거죠. 문제는 이러한 청년들이 정말 무리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드머니가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투쟁을 하는 환경 속에서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안전적인 투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내려가기도 하듯이 이들이 영혼을 끌어모으고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뭐냐? 단순히 개인의 투자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 자체가 국가의 미래인데 이들이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장제적 자립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가 경제적 자립 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사회적인 복리의 어떠한 부담으로 그런 예산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반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을 항상 개혁, 혁신, 쇄신의 도구로 사용했던 게 사실이고 정작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은 채 보수화됐다, 우경화됐다, 왜 진보 진영을 바라보지 않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라는 비난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청년들 자체는 더 이상 이런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삼고 그 안에 다 가두려는 그런 구태한 해석과 정치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이 땀 흘려서 노력을 하면 그 땀 흘린 대가로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공정한 룰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그 룰을 적용해달라는 그들의 항변과 그런 피 맺힌 눈물을 이제 어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청년, 그들이 시장을 향해서 던지는 거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몸부림일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 대한민국은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어떠한 도구로서만 필요할 때만 사용하지 말고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서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심, 안타까움에 대해서 포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 자체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joy of missing out, 조무의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미사이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